이번 경기는 한국 대표팀에게는 분명히 아쉬운 결과로 기록될 것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카타르 알투마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시안컵 조별리그 2조 2차전에서 요르단과의 치열한 대결 끝에 1대1로 비겼습니다. 한국은 이날 경기에서 요르단을 상대로 우세를 점할 것으로 기대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내내 주도권을 잡지 못하며 예상 밖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강인, 손흥민, 김민재 등 한국의 핵심 선수들은 유럽 전역에서 주목받는 그들의 실력을 발휘했지만 경기는 균형을 이룬 채 종료되었습니다. 한국은 피파 랭킹 23위의 강호로 87위에 머무는 요르단을 상대로 무난한 승리가 예상되었으나 요르단의 만만치 않은 저력에 막혀 승점 3점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번 무승부 결과에 대해 국내 팬들은 물론이고 해외 축구 팬들도 한국의 아쉬운 경기력에 대해 실망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황금 세대라고 불리며 큰 기대를 받고 있지만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은 팬들의 기대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에 대한 해외 관심과 분석은 여전히 뜨거웠고 특히 스카이 스포츠의 패널로 출연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 폴 스콜스의 이강인 선수에 대한 발언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스콜스는 이강인 선수의 발리 슈팅 기술과 그의 독특한 스타일을 높이 평가하며 그의 기술이 다른 선수들과는 차별화되는 요소라고 극찬했습니다. 이번 요르단전은 한국에게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2조에서 1위를 차지하면 16강 진출을 확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은 경기 전부터 선수들에게 요르단을 결코 얕보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경기 전 전략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요르단의 강점을 차단하고 한국의 스타일을 잘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첫 경기에서 4골을 기록한 공격적인 팀인 만큼 상대를 존중하면서 경기에 임하겠다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경기 전부터 한국 대표팀은 여러 우려를 낳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주전 골키퍼 김승규가 훈련 중 부상을 당해 대표팀에서 이탈하게 되었고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도 경미한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부상 소식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표팀은 요르단전에 전력을 다해 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클린스만 감독은 황희찬과 김진수 선수의 부상에 이어 김승규와 손흥민, 이강인 선수의 경미한 부상까지 겹쳐 힘겨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르단전에서 한국은 전의를 불태웠고 특히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손흥민 선수는 그의 열정적인 플레이로 팬들을 열광케 했습니다. 전반 6분경 그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상대 수비수를 교란시키며 태클을 당하고 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주심이 페널티킥을 선언하지 않았지만 비디오 판독을 거친 후 페널티킥이 주어졌고 손흥민 선수는 침착한 파넨카 킥으로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 득점은 그가 2015년 호주 아시안컵 결승전 이후 9년 만에 아시안컵에서 기록한 득점이었습니다. 영국 축구 매체 풋볼 런던은 손흥민 선수의 이번 경기 활약에 대해 집중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은 국가대표팀에서 토트넘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토트넘에서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뛰어난 라인 브레이킹과 침투를 보여주었다며 그의 활약을 칭찬했습니다. 또한 한국 대표팀 선수들의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준 경기였다며 한국 선수들의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요르단은 한국의 선취골에 맞서 공격의 고삐를 당겼습니다. 전반 37분에는 박영우 선수의 불운한 자책골을 유발하며 경기를 1-1로 균형을 맞추었죠. 더욱이 전반 추가 시간에 알라이마트가 한국 수비진의 허점을 파고들어 중거리 슈팅으로 역전골까지 성공시켰습니다. 한국은 이후 요르단의 치밀한 전략에 맞서야 했습니다. 요르단은 중동 축구의 전형적인 침대 축구 전략을 구사하며 끈질긴 수비와 시간 끌기로 경기의 흐름을 늦추는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한국 선수들은 경기가 마무리될 때까지 끊임없이 공격을 퍼부었지만 요르단의 견고한 수비 벽을 뚫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바레인전에서 해결사 역할을 한 이강인 선수는 이날도 경기가 꼬일 때마다 적진을 뚫으려 했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크로스와 발리 슛을 시도하며 상대 골문을 위협했지만 아쉽게도 골로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구세주로 나선 것은 황인범 선수였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 손흥민 선수의 왼발 패스를 받은 황인범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강력한 슈팅을 날렸고 이 슈팅은 상대 수비수에 맞고 방향이 바뀌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 동점골로 경기는 2-2 무승부로 마무리되었고 한국으로서는 예상했던 승리 대신 아쉬움을 남기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 선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국 BBC는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이 한국 대표팀의 황금 세대에 부합하지 않으며 팀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에서 한국과 요르단의 전력 차이를 고려할 때 무승부라는 결과는 많은 충격을 주었고, 요르단의 압박 강도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선수들은 볼 소유를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클린스만 감독의 롱패스 전술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으로 지적받았습니다. 실제로 한국 대표팀은 전반 내내 짧은 패스보다는 롱패스를 통한 공격 전개를 선택했으나, 이는 요르단의 역습으로 이어지며 비효율적인 전술로 남았습니다. 특히 조규성을 제외하고는 손흥민, 이강인, 이재성 등 공중볼의 강점을 보이지 않는 선수들이 많아 클린스만 감독의 롱볼 전술은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특히 손흥민과 이강인과 같은 뛰어난 플레이메이커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표팀은 짧은 패스보다 롱패스 위주의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는 많은 비판을 받았고, 국내 중계진 역시 이런 전술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이근호 해설위원은 드리블이나 롱볼보다는 패스로 전진하고 주변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짧게 연결하는 플레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축구 통계 사이트 소파스코어는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8점을 부여하며 양팀 중 최고 평점을 매겼지만, 이강인 선수에게는 평점 6.8점을 주며 대조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요르단은 이강인 선수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보였는데, 맨마킹으로 그의 움직임을 제한하며 이강인이 드리블을 펼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강인은 경기 내내 견제를 받으며 뚜렷한 인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해외 언론들은 이강인 선수의 경기력에 대해 다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일부 매체들은 이강인에 대한 요르단의 견제가 오히려 그의 레벨을 입증하는 경기였다고 평가하며 그의 능력을 인정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대표팀과 이강인 선수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향후 경기에서의 전략적 변화와 선수들의 더 나은 활약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의 아쉬운 결과는 한국 대표팀과 클린스만 감독에게 많은 고민을 안겨줄 것입니다. 전술의 재조정, 선수들의 최적 활용 방안 모색 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강인 선수의 발리슛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국의 축구 전문가 폴 스콜스는 스카이 스포츠의 패널로서 이강인의 기술에 대해 감탄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이강인에게 맨마킹을 붙인 상대 수비진과의 경쟁 속에서도 이강인이 보여준 발리슛의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강인의 발리슛은 정확한 궤적과 스핀, 그리고 적절한 임팩트를 갖춘 완벽한 슈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스콜스는 특히 이강인의 발리슛에서 디딤발의 위치와 각도에 주목했습니다. 발리슛을 준비할 때 일반적으로 볼과 수평을 이루는 디딤발과 달리, 이강인은 45도 각도로 지면에 디딤발을 위치시켜 더 많은 회전을 주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는 이강인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기술력을 갖춘 선수임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스콜스의 이러한 분석 발언은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평범한 발리슛으로 생각했지만, 숨겨진 디테일이 놀라웠다고 반응하며 이강인의 센스와 기술력을 칭찬했습니다. 이강인과 같은 한국 대표팀 선수들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약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